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팟캐스트로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글로 많이 여러분과 소통하였고, 3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기는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많은 여건과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팟캐스트로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동영상과 또 제가 썼던 글들을 조금씩 풀어서 이제 팟캐스트로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요즘에 왜 자주 안 올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에서 좀 조금씩 조금씩 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그동안 아무리 해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브라질 대선 이야기를 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브라질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또 지금 후보는 누구고 이 대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간략히 제가 짧은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그냥 제 목소리를 그냥 쉽게 좀 드는 그런 방식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브라질의 이런 선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 선거 제도를 보고 희한하다, 저런 게 있느냐, 이해를 못한다라고 해서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설명하는 것과 같이 브라질 선거 제도도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수차례 글과 또한 이런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어떤지 이런 것을 제가 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 링크에 달아둘 테니 한번 보시고요. 좀 간략히 설명하자 보면은 브라질 선거 제도에서 가장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의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투표하고 싶은 사람만 투표한다라고 하는데 브라질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장단점을 크게 나누자면 장점은 당연히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다 담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나도 한 표 있어. 나도 힘이 있어."라고 해서 가장 보편적인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시골 농장에서 도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또한 도시 생활에서 소득이 높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형평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도 한 달 월급이 100 불이 쪼끔 되는 사람과 그 100 불이 100불 이런 거 아니요, 200불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브라질 이제 최저임금이. 그 정도 버는 사람과 또 한 달 월급이 최소한 1,000불 되는 사람과는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이거 생각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왜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지."라고 저를 비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소득이 꼭 소득으로만 분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는 사람이냐, 농지에 사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북부에 사는 사람이냐, 저 남부에 사는 사람이냐 등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문화와 환경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목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듣다 보면은 무엇이든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해서 돈을 다리에 놓는데 놓읍시다.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느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놔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나는 그쪽에 가지도 않는데 왜 돈을 그쪽에 내느냐. 나 세금을 그때 내기 싫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와 또 누구는 '아니 그러면 이 돈을 왜 도시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쓰느냐.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도 필요하다.'라고 이게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담는 건 좋으신데 이것이 각자의 처한 환경과 자기의 그 처지에 따라서 이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대부분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다 보니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투표하는 것도 있고 또 브라질의 논란 중에 하나가 대다 많은 사람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문맹인 또 이런 정치적인 관심도 없다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노리고 "누구 찍으세요."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우리 정당을 찍어주면은 안경을 주겠습니다. 뭐 우유 주겠습니다라고 예전에 그랬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또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정당을 무조건 찍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특히 이제 시골 같은 지방에 같은 것에서 그런 색깔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꼭 이 의무 투표라는 게 사람을 그러니까 표를 몰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전국에 한 30여 개 되는 이제 군소 정당뿐만 아니라 뭐 한 5개 정도, 한 10개 정도 되는 이제 큰 정당과 같이 이게 연계해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꼭 득세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당이 또 30여 개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의무제도에서 정당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정당에서는 각 정당에서 지역 따라 또 그쪽에서 이제 그 역사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세력이 토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고요. 또한 이게 또 정당이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다 몇 번 바뀌었지만 예전엔 또 희한한 게 A라는 정당과 뭐 정적의 관계에 있는 뭐 반대 정당이 뭐 B라는 게 있으면은 같은 계열로서 생각에 같이 해서 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부에서는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싸우고 남부에서는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손을 잡는 등 이게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있었다가 아니야 그렇게 해도 각 지역에서 정당들이 손을 잡고 할 수도 있지라고 풀어줬다가 다시 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등 복잡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의 정당이 30여 개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왜 혼란스러우느냐? 또한 이 의무제도와 같이 또 이제 가장 또 특징적인 이제 선거제도가 1차 투표에서 50% 플러스 최소 한 표를 더 받는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49.9%의 표를 받았다. 또 누구는 뭐 하여튼 그렇게 돼도 당선이 안 됩니다.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평상시에 지금 지지율이 47%다. 누군 33%다라고 하면 이들이 계속 끝까지 선거 가는 건 맞는데 지지율이 3%, 5%, 1%뭐 이렇게 되는데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투표에 선거에. 그럼 왜 그러느냐? 1차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그러니까 2차 투표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되죠. 이제 가까운 시에 뭐 30일 이내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때 나는 분명히 3%뭐 5%밖에 안 돼. 당선이 안 돼. 하지만 2차 투표가 이제 선거가 이제 되면은 그때 자기가 2위 이 표를 받은 이런 후보들한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47%고 저 사람이 뭐 48, 뭐 38%다. 이렇게 되면은 근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1%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두 후보가 1차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눈에 쌍심질 끼고 떨어져 나간 후보군들을 찾아서 나를 좀 지지해줘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줄게. 라고 협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이 이게 뭐 득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세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후보로 넘어오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아는 현재 브라질 대통령 볼소나로 대통령이 있고요. 이분은 지금 한 33%의 지지율을 담고 있고요. 또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을 대표하는 룰라 전임 대통령은 47%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47%대 33%는 당연히 1차 투표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2차 투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볼소나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상파울루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사가 한참입니다. 공사가. 뭐 아시겠지만 예산을 써야 되고 표를 모으기 위해 길을 닦고 뭐 하는 등 새벽마다 뭐 이렇게 뭐 공사 소리가 굉장히 지금 뭐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과 권한과 예산을 쓰면서 지지자들한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연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브라질은 4년제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럼 볼소나로 대통령 47% 정도 된다. 그러면은 룰라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47%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뭐든지 이 선거, 이 투표는 꼭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지금 당선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누구는 조작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브라질에서는 조작이 아니라
전자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하나도 없고요. 뭐든지 이제 기계에다가 번호를 넣고 그러면 이제 그 후보의 사진이나 번호가 나오면은 이제 확정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제 그게 되는데요. 어찌 됐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걸 데이터를 하다 보면 뭐 "아 이거 뭐 선거 부정이 있지 않냐?"라는 말은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도 종이로 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또 뭐 "부정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겠지만 어찌 됐건 47%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뚜껑 열어서 이거 하는 건 없고 왜냐면 룰라 전임 대통령은 당선되기 2002년 전부터 3번에 나왔을 때 항상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지율의 30% 정도에서 군소 정당들이 후보를 해서 그럼 뭐 47% 그러면 2위 후보가 뭐 35%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 뚜껑을 열게 되면은 그 50%를 못 넘으면서 룰라가 항상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탈락하고 네 번째 2002년에 드디어 당선이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요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뭐 그 기간 동안에 그 자기 정권 시절에 경제가 전 세계적인 호황이며 브라질도 굉장히 호황이었고요. 많이 퍼졌습니다. 이 국민들한테. 그러니 국민들은 요즘같이 뭐 코비드나 뭐 불황으로 어려운 시절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좀 좋았다라고 해서 좀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대통령도 막말, 논란, 뭐 패밀리 정치, 뭐 극우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또 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룰라나 보선 대통령 누구를 지지하고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볼선 대통령이 또한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 군사를 주무를 쓰고 있고 또한 전직 군이기 때문에 군을 뭐 통솔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첫 번째, 군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심이 있어야 되고 또 예전과 같은 뭐 60, 70년대와 같이 정보를 주무를 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 요즘 같은 열린 시대에 그럴 만한 힘이 없고요. 군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게 예전과 같이 우리가 군사 독재를 할 수가 없다. 군사 정권 시대를 올수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아 그럼 군이 뭐 대통령 손을 잡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또 주워들은 정보를 보면은 군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은 없고요. 반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에서 선거에서 지고 뭐 지지자들이 뭐 백악관을 뭐 점령한 것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볼소나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꼴통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오랫동안 볼소나로 룰라 대통령 그러니까 노동당의 시절에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많았고 부정부패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바로 잡자라고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몇 명은 또 당연히 뭐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나 뭐 과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사람들이 서로 말도 안 되게 서로 싸우다 보니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볼소나로 대통령이 막말하고 논란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 볼소나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정권 시절에는 부정부패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뭐 진짜로 뭐 현재로서는 뭐 더 크게 드러난 건 없고 뭐 혐의는 있지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요. 제가 수차례 예전에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쓴 글이 룰라 대통령 시대입니다. 시절에 그때 쓴 글이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느낀 걸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룰라 전임 대통령이 최소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는 것과 같은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왜 그러느냐. 룰라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와 또한 룰라 대통령에 대한 이런 뭐 넷플릭스나 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에 의하면은 뭐 검찰이 뭐 쿠데타를 해서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룰라는 천사고 모든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최소한의 브라질에 사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다른 나라에서 보는 한 부분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답답한 것입니다. 여기 브라질에 오셔서 뭐 브라질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몇 명이 룰라 대통령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몇 명이 룰라 대통령이 싫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보가 한정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한인 사회에서 룰라 대통령을 지지하고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브라질 사회에서는 룰라 대통령의 뭐 치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한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이었고 그다음에 좋았던 것도 있지만 부정부패도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나 봤을 때 최소한의 한국에서는 잠깐만 룰라 대통령이 그럼 그런 사람 그런 평가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의 행적이나 치적에 대해서 그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정책이란 것은 오랜 시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룰라 대통령이 그 정권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부정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형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룰라 전임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형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수사를 뭐 이게 어쨌든 거기까지 얘기하면 또 복잡한데요. 뭐 아무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럼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이 있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사람 목소리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연히 대다수 국민이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이 맞고 볼소나로 대통령이 틀렸고 아니면 볼소나로가 맞고 룰라 틀렸다 이런 건 아니고요. 국민이 선택하는 게 바로 그 선거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제가 좋다, 나쁘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국에서 보신 분들이 생각과 다르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어떤 분들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룰라 저거 좌파기 때문에 저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지지율을 놓고 좋은 사람인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뭐 이렇게 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이 있는데 그런 평가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대선의 뚜껑이 열리면은 브라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룰라 대통령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뭐 좌파가 싫다, 노동당이 싫다, 룰라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지난 4년간 있었던 것을 다 파괴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볼소나로 대통령이 다시 또 당선돼서 간다고 해도 지난 4년간 말만 많았습니다. 뭐 근데 당연히 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코비드로 거의 한 3년간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나라 다시 제자리를 돌려놔서 우리가 이제 가자라고 했는데 코비드가 터지면서 거의 3년간 멈춰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식으로 이제 뭐 팬데믹도 끝나니까 이게 이어갈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일이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빠져 있고요. 인플레이션 높고 금리 높고 또 이 각종 사회적으로도 지금 경직되고 있고 빈부격차는 더 높고 또한 뭐 코비드 시대에 당연히 교육에 대한 투자도 멈춰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전 국민의 뭐 젊은 애들의 30%는 일도 안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의 이런 결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색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냐? 원래 동안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비했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브라질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뭐 30% 공교육 받은 사람의 3, 40%가 쓰고 읽을 줄 알지만 이게 사고력이 떨어진다. 뭐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게 많습니다. 또한 그들이 글을 제대로 못 쓰고 뭐 고등학교 졸업했어도 이게 습득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채용하려고 해도 뭐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전 국민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립 고등학교 사립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중상층은 또 잘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나는데
20, 30대 이 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는 젊은이 중에 30, 40%가 글을 제대로 못 쓰고 이해를 못하고 사고를 떨어지고 한다면은 그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5년, 10년 있다 그들이 성인되고 가정 꾸리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고 그게 제가 수차례 유튜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코비드로 인해서 수업도 못 열리고 투자도 못하고 교사도 뭐 해임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숙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정부를 앞으로 브라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추가 설명드리면 누구는 브라질을 단순 투기 대상으로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연락하신 분이 종목을 알려달라. 브라질 뭐 석유공사가 얼마큼 올라가고 있냐라고 하시면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주식이나 그런 투자는 투자도 아닌 투기는 저는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뭐 펀드나 뭐 이런 투자 회사에다 설명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누구나 살아가는 시대에 누구나 관심을 갖는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맨 밑바닥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나는 돈을 투자하여 돈만 벌 수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돈이 많으니 거기 투자해서만 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무턱대고 브라질에 대해서 가서 나는 자리 잡고 살 것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 돈 투자하면 뭐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 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은 이게 쉽지가 않고요. 제가 예전부터 만들었던 유튜브를 다시 풀어서 브라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우리 한인들이 살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10월 2일에 열릴 브라질 대선 뚜껑 후보는 많습니다. 13명입니다. 원래는 1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 2위를 하는 룰라 전임 대통령과 또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전개가 될지 이건 좀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눈여겨보시고 다음에 또 다른 브라질 소식을 정리해요.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